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당뇨에 좋다 못해 혈당 걱정 없이 드실 수 있는 간식 4가지를 소개해 드릴 겁니다. 분명히 여러분도 들으시면 좋아하실 만한 간식들일 것 같은데요. 바로 과일, 견과류, 계란, 그리고 유제품입니다. 잠시만요. 에이, 혈당이 올라가는 음식들 같은데 하는 물음을 가지셨을 텐데요. 언제, 얼만큼,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당뇨가 있으면 신경 써야 될 게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우리 한국인은 밥심인데 밥을 배부르게 많이 먹어도 안 되고, 짭조름한 밥과 반찬을 먹었으면 응당 달달한 간식도 먹어줘야 하는데 그것도 먹으면 안 된다고 하고, 배부르고 등도 따시겠다 좀 앉아서 쉬고 싶은데 혈당을 낮춰야 되니 먹자마자 쉬지 말고 산책이라도 다녀오라고 잔소리도 듣고. 서러우시죠? 나는 당뇨약을 먹고 있으니 걱정 안 해도 되지 않느냐? 그렇지 않죠. 당뇨약을 먹으면 혈당 수치는 떨어지겠지만 당뇨약을 먹었다고 이것저것 마음껏 먹었다간 바로 병원 의사쌤에게 혼나실 겁니다. 아니, 저희는 약 먹으니까 괜찮은 줄 알았어요. 한마디 했다가 학창시절 이후 처음으로 온갖 구박을 듣게 됐습니다. 이처럼 매일 배부르게도 못 먹다 보니 계속해서 간식 생각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여러분 탓이 아니에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아주 당연한 겁니다. 그러니 너무 속상해하거나 걱정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혈당 관리를 하니까 먹을 게 하나도 없던데? 라고 생각을 하셨을 건데요. 간식으로 먹으면 오히려 혈당 관리에 좋은 식품들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혈당 수치가 떨어지는 당뇨에 좋은 간식을 알려드릴 건데요. 나에게 맞는 간식을 골라서 맛있게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커피나 콜라에 대한 질문도 많이 주셨는데요. 특히 믹스커피 포기 못하는 분들 많으시더라고요. 믹스커피에 포함하여 자주 물어보시는 질문들에 대한 답변도 같이 준비했으니 영상을 꼭 끝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영상이 기대되신다면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다음 영상 제작에 매우 큰 힘이 됩니다. 당뇨에 좋은 간식 첫 번째는 견과류입니다. 견과류는 탄수화물이 적고 단백질, 섬유질, 무기질 등 다양한 영양소가 풍부합니다.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하여 적은 양으로도 포만감을 느끼게 하고 혈당을 서서히 오르게 할 뿐 아니라 나쁜 LDL 콜레스테롤을 감소시키고 내장지방까지 분해하는 식품이죠. 실제로 견과류를 섭취하면 혈당 조절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몬드, 브라질너트, 호두, 땅콩 등 종류에 상관없이 드셔도 되는데요. 특히 임신성 당뇨라면 피스타치오를 추천드립니다. 저희 아내가 임신성 당뇨가 왔는데 먹덧까지 함께 와서, 먹덧 아시죠? 입덧의 반대로 음식이 계속 당기는 증상인데요.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 먹는 걸 찾는 사람한테 임신성 당뇨 때문에 못 먹게 했더니 서러운지 엉엉 울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태아에서 분비되는 호르몬 때문에 인슐린 기능이 떨어지는 게 주요 원인인데요. 특히 임신성 당뇨를 겪은 사람은 5년에서 15년 안에 제2형 당뇨병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혈당 관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피스타치오가 혈당을 건강한 수준으로 유지하기에 도움을 줄 뿐 아니라 산모와 태아에게 필수 영양소도 제공해주니 임신성 당뇨가 있다면 견과류 중에서도 피스타치오를 추천드립니다. 그럼 어떻게 먹어야 되는지 빠르게 알아보겠습니다. 당뇨에 견과류가 좋은 것은 맞는데요. 하루 적정량을 지켜야 하면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견과류의 불포화 지방산이 아무리 몸에 좋은 지방이라고 해도 칼로리가 생각보다 높기 때문인데요. 아무런 제한 없이 먹었다가는 오히려 살이 쪄서 성인병 위험이 높아지는 것이죠. 아몬드의 경우 7알 정도, 잣은 20알, 땅콩은 8알에서 15알, 브라질너트는 2알에서 5알 정도. 피스타치오의 경우 다른 견과류에 비하여 열량이 낮고 불포화 지방산이 많아 하루 20알에서 50알 정도 섭취해도 됩니다. 아이고, 견과류 하나 먹는데도 너무 생각해야 될 게 많아서 어렵네 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밥숟가락으로 하루 한 숟가락 정도 먹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루에 얼만큼 드시라고요? 밥 한 숟가락만큼 드시면 됩니다. 앞으로 드실 간식으로 견과류를 선택하셨다면 2가지 주의점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요즘 마트에 맛을 내기 위해 설탕과 염분이 많이 들어간 견과류가 많으니 그런 견과류는 피하는 것이 좋고요. 두 번째는 하루 적정량인 밥 숟가락으로 한 숟가락 정도만 드셔야 하는 것, 다시 한번 꼭 기억해 주세요. 두 번째 추천 간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추천 간식은 과일입니다. 네? 저 과일 많이 먹었더니 당 수치가 올라갔다고 의사 선생님한테 혼났는데요? 네, 맞아요. 과일에는 과당이라는 것이 있죠. 생각보다 당이 높아서 그냥 평소 먹는 것처럼 먹으면 혈당이 훅 하고 올라가게 되죠. 하지만 과일에는 식이섬유, 비타민이 풍부하기 때문에 혈당이 걱정된다고 해서 아예 안 먹는 것은 좋지 않은 선택입니다. 평소 과일을 좋아하시는 분이라면 지금부터 집중해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당뇨병학회에서는 과일 1회 섭취량을 약 50kcal로 정하였는데요. 마트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과일 위주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과는 중간 크기로 3분의 1개, 배는 4분의 1개, 귤은 2개, 오렌지는 반개,
단감은 3분의 1개, 곶감은 반개, 포도 3분의 1송이, 키위는 1개, 딸기는 7알 정도, 바나나 반개, 수박은 1조각. 토마토의 경우 당이 적어서 다른 과일에 비해 많이 드실 수 있는데요. 일반 토마토는 2개, 방울토마토는 20개 정도가 적당합니다. 우와, 저 많은 과일을 하루에 다 먹어도 된다고요? 아니죠. 그러면 큰일 납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과일별 허용량에 맞춰서 하루 1회 정도만 드실 수 있습니다. 만약 병원이나 영양사로부터 하루에 섭취하셔야 할 음식의 총 열량이 1800kcal 이상이라고 전달받으셨다면 1회 정도 추가로 드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오전에 사과 3분의 1개를 드셨다면 오후에는 귤 2개 정도 추가로 먹는 것까진 괜찮다는 뜻입니다. 혹시나 잘못 이해하여 하루에 사과 3분의 1개도 먹고 오렌지 반개도 먹고 바나나도 반개 먹고 토마토도 2개 먹고 키위도 1개 드시는 건 절대 아니되옵니다. 아니 그럼 이렇게 적게 먹으면 어디 기별도 안 가겠네 싶으실 수도 있겠지만, 사실 당뇨 환자에게 과일은 식사 대용으로도 권장하지 않을 정도로 혈당이 급격하게 올라가는데요. 적당히 양을 조절하시면 이렇게라도 간식으로 드실 수 있다는 것을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과일 이야기가 나오면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이 있습니다. 과일 주스 좋아하는데 갈아서 마셔도 되나요? 아니요, 그냥 생과일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주스로 만들 경우에 식이섬유가 파괴될 뿐 아니라 흡수 속도가 빨라지기 때문에 혈당이 급격하게 오르게 되어 추천하지 않습니다. 치아만 튼튼하시다면 과일은 생으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 추천 간식은 삶은 계란입니다. 어라? 계란은 당뇨 환자에게 금기식품 아닌가요? 아니요, 계란 오히려 당뇨 환자에게 아주 좋은 간식입니다. 계란 노른자의 콜레스테롤이 높다고 심혈관 질환 위험이 높은 당뇨 환자에게 못 먹게 하던 시절도 있었죠. 하지만 계란에 많이 들어있는 레시틴이 콜레스테롤의 체내 흡수를 억제해준다는 건 많은 분들이 모르시더라고요. 게다가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부분이 있는데요. 계란에 풍부한 콜레스테롤은 건강에 좋은 HDL 콜레스테롤입니다. 건강에 나쁜 LDL 콜레스테롤은 적게 들어있고 혈관에 좋은 HDL 콜레스테롤이 풍부하죠. 그리고 콜레스테롤 섭취량과 혈중 수치와의 관계가 생각보다 강하지 않다는 연구 결과들이 나왔고, 미국 당뇨협회와 심장협회는 당뇨 환자의 콜레스테롤 하루 섭취량 지침을 철회하기까지 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할 부분은 콜레스테롤이 아닌 단백질입니다. 당뇨 환자에게 단백질은 탄수화물의 안전벨트라고 합니다. 영양학자들이 하는 말인데요. 왜냐하면 단백질이 혈당이 갑자기 치솟는 혈당 스파이크를 예방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시중에 단백질이 많은 식품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특히 계란을 추천해드리는 이유는 소화 과정에서 포도당을 서서히 공급하기 때문에 일정 수준의 혈당을 오래 유지하는 데 아주 탁월하기 때문이죠. 탄수화물은 적고 계란 한 개당 6g 정도의 많은 단백질이 들어있습니다. 위에서 머무는 시간도 3시간 정도 되기 때문에 포만감도 오래가죠. 식간의 출출함을 해결해줄 간식을 찾고 계시다면 삶은 계란을 추천드립니다. 실례가 안 된다면 지금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이미 중년에 접어들었다면 계란은 필수 간식입니다. 중년 이후로는 근육의 손실이 아주 급격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이죠. 당뇨 환자에게 근육은 단순히 심미적인 부분이 아닙니다. 근육이 많아야 혈액 속 당분의 대사를 촉진하여 혈당을 조절할 수 있게 되거든요. 한마디로 근육이 혈당 수치를 낮추는데 직접적인 도움을 주므로 단백질이 가득한 계란을 먹어야 한다 라고 결론을 내릴 수 있겠네요. 탄수화물 좋아하시는 분들, 제가 아까 당뇨 환자에게 단백질은 뭐라고 했죠? 네, 맞습니다. 단백질은 탄수화물의 안전벨트. 그래서 당뇨로 걱정인 분들에게 계란을 간식으로 추천드리는 이유입니다. 그럼 하루에 얼마나 먹어도 될까요? 간식으로 한 번에 1개, 하루에 총 2번 드실 수 있습니다. 당뇨가 있는 분들은 간식 먹는 시간도 신경을 써주셔야 하는데요. 아주 중요한 내용이니 간식 추천이 끝나면 바로 이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구독은 하셨나요? 얼마 전 치매 예방을 위한 계란 먹는 방법을 알려드렸죠. 치매를 막기 위한 방법을 알고 싶으시다면 보고 계시는 화면 우측 상단에 카드를 확인해주세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추천드리는 간식은 유제품입니다. 요거트, 치즈, 우유, 그리고 두유도 추천합니다. 유제품은 칼슘, 단백질, 아연, 지방, 비타민 등 다양한 영양소를 갖고 있어 혈당이 천천히 오르고 포만감도 높은 식품입니다. 칼슘이 풍부해 뼈 건강에도 좋으니 일석이조의 효과를 누릴 수 있는 식품이죠. 다만 요거트, 우유, 두유를 고를 때 설탕이 없는 또는 적은 제품을 구입하셔야 합니다. 플레인 요거트라고 적혀있으면 별 의심 없이 고르시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하지만 영양성분표를 한번 살펴볼까요? 같은 플레인 요거트라도 A회사 제품은 요거트 100g에 당이 4g 들어있네요. 그렇다면 B 요거트는 어떨까요? 100g에 당이 9g 들어있어서 A 요거트에 비해 당이 2배 이상 들어있네요.
조금 귀찮겠지만 요거트를 사실 때 옆면을 들어 당류를 확인해 보시고 당이 적은 제품으로 구입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우유의 경우 흰 우유가 아닌 딸기, 초코, 바나나 우유를 고르시는 분은 설마 안 계시겠죠? 이런 우유는 단맛을 내기 위해 몸에 흡수가 빠른 단당류가 많이 들어있습니다. 거기다 원유 함량이 적어 흰 우유에 비해 영양소도 적으니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당뇨인 간식을 추천해드리다 보면 자주 듣는 질문들이 있습니다. 커피는 괜찮나요? 당연히 드셔도 됩니다. 다만 설탕이 들어간 믹스커피보다는 블랙커피나 아메리카노를 추천드립니다. 하루 500ml 이내가 적당합니다. 저는 블랙커피는 써서 못 마셔요. 그리고 믹스커피를 먹어야 힘이 난단 말이에요 하시는 분, 그래서 저희 집은 스테비아 믹스커피를 먹습니다. 저처럼 믹스커피가 드시고 싶으시다면 일반 믹스커피가 아닌 스테비아 믹스커피를 드시기 바랍니다. 처음에는 맛이 좀 어색하기도 한데요, 몇 번 먹다 보면 스테비아 믹스커피만 찾게 되는 묘한 중독성이 있습니다. 스테비아는 설탕을 대체할 수 있는 천연 감미료인데요, 혈당을 올리지 않으니 참고하시면 좋겠네요. 스테비아 커피는 마트나 인터넷에서 쉽게 구입할 수 있습니다. 차도 마시고 싶어요. 차도 마셔도 되죠. 다만 꿀에 절인 차는 안되고 녹차나 허브차와 같은 차를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녹차를 가장 추천해 드리는데요, 끈적해진 혈액의 혈류순환을 도와주고 복부지방을 줄여 높아진 인슐린 저항성을 줄여주기 때문입니다. 하루 4잔 정도까지 드셔도 되지만 카페인이 들어있으니 개인 상황에 맞게 양을 조절하시는 것 잊지 마세요. 시원한 탄산음료를 끊을 수가 없어요. 제로콜라 마셔도 되나요? 제로 탄산음료가 건강에 끼치는 영향은 아직도 논란이 많은 부분이죠. 실제로 일반 콜라와 제로콜라를 마시고 혈당을 체크했을 때 제로콜라는 혈당의 변화가 크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제로콜라는 단맛을 내기 위해 인공감미료가 들어갑니다. 수크랄로스 같은 인공감미료가 들어가는데요, 이런 인공감미료에 대한 안전성 논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정 하루 섭취량만 지켜준다면 큰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당장 콜라를 먹지 않으면 못 견딜 것 같아 라고 하신다면 일반 콜라보다는 제로 콜라를 먹는 것이 좋겠지만 탄산의 청량함이 필요하신 거라면 탄산수로 대체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건강해지려고 노력하는 중인데 문제가 생길지도 모르는 부분을 내 몸으로 실험할 필요는 없지 않겠어요? 자, 이제 가장 중요한 간식 먹는 시간과 횟수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리 혈당에 도움되는 간식이라도 식후에 바로 먹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식사 후 바로 간식을 드시면 밥을 먹어서 올라간 혈당에 간식을 먹어 올라가는 혈당까지 더해져서 혈당 스파이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영상 이미지를 보시면 식사 직후 혈당이 올라가고 그 혈당이 다시 내려오는 모습을 볼 수 있죠. 식사 후 혈당이 내려가는 이때 간식을 드시면 됩니다. 시간으로 따지면 식사 후 대략 2시간 이후에 섭취하시면 되는 거죠. 아침 먹고 2시간 후 한 번, 점심 먹고 2시간 후 한 번, 이렇게 하루 2번 간식을 드시면 됩니다. 어떤가요? 이제 더 이상 혈당 관리하느라 먹을 게 없다는 생각은 버리셔도 되겠죠? 적절한 양과 먹는 시간만 잘 지켜주신다면 충분히 맛있는 간식을 드실 수 있습니다. 간식은 계란이나 견과류, 과일, 요거트, 우유를 가장 추천드리고요. 단 식후 2시간 뒤에 먹는다는 것과 적정량을 지켜서 먹어야 한다는 건 꼭 지켜주세요. 먹는 시간과 먹는 양 정말 중요합니다. 커피도 드셔도 되니 혈당 때문에 먹을 수 있는 게 없다고 스트레스 받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도 좀 더 유익한 건강 정보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이 유익하였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하시면 앞으로 나올 건강 체험 영상을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건강 체험하세요.